중국이 제조업 전 세계 공장이잖아요. 엄청난 물량의 제품들을 이커머스를 통해서 전 세계를 깡그리 점령을 하자. 중소기업 제조업에 일하는 분이 대략 330만 명쯤 되더라고요. 유통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 370만 가까이 돼요. 그리고 다 합하면 700만 명 정도가 돼요. 셀러 및 셀러 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상당 부분 줄어들 거라고요. 중소 제조업이나 중소상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장기적으로 피해를 입을까 생각하면 신득끔찍한 거죠.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 종재 기자입니다. 얼마 전에 김영덕 대표님과 함께 저희가 알리, 테무, 이 중국 직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그 이야기가 나가고 정말 얼마 안 돼서 국내 이제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거기에 있어서 반발이 나오고 지금 급박하게 좀 흐르고 있어서 지금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욕먹을 각오를 하고 나왔습니다. 욕 엄청 먹을 것 같은데 네. 욕먹으면 오래 산다니까. 욕먹을 결심을 하셨는데 지금 욕먹을 결심을 하신 이유 자체를 보면 거기 핵심에 KC 인증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 KC 인증을 지금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요 지금 무기 하나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 조의 핵심이죠. 요 뭐예요? KC 인증이 정확하게? KC 인증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공산품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전기 제품이다. 그러면 쓰다가 불이 날 수도 있잖아요. 네. 과전류가 흐를 때 이게 그냥 불이 안 나고 동작을 멈추면 괜찮은데 불 나고 이러면 되게 위험하잖아요. 네. 또는 우리가 몸에 닿는 부분 같은 게 유해 물질이 있으면 실제로는 그런 것 때문에 암에 걸리기도 하고 다른 질병에 그러니까 고통받을 수 있는데 네. 그래서 국내에서 유통되는 공산품들은 받아야지 유통이 되죠. 굉장히 중요하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KS랑은 좀 다른 그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만든 인증을 좀 단순한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KC 인증이 없으면 나라에서 정해 놓은 상품군 내에서는 이 없이는 지금 판매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근데 예외적으로 해외 직구에 대한 것만 네. 허용해 준 거죠. 자기가 개인적으로 쓸 것에 대해서는 인정받지 않아도 실제로는 이제 통관이 되잖아요. 네. 그게 좀 예외적으로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예외적으로 해준다는 게 원래는 개별 품목 한두 개 정도 갖다 쓰는 거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직구 시장이 열리면서 다량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도저히 통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통제가 안 되고 사실 이게 이번에 이제 직구가 많이 늘고 그 다음에 발암 물질이 나왔다는 게 국내 제품에 비해서 수천 배 기준치보다 수천 배의 유해 물질이 나왔다 이런 게 나왔는데 네. 사실은 그렇게 기사가 나면 국민들이 불안하잖아요. 네. 불안하면 이분들이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겠죠. 네.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걸 불안해하고 내가 암에 걸릴 수도 있어? 이런 제품을 잘못 쓰다가 그거는 생명에 관한 거니까 만약에 그걸 내버려두고 아무 대책을 안 내면 그러면 정부는 도대체 뭐 하는 거지? 라고 비난받을 거잖아요. 네. 정부가 당연히 그런 문제가 나오면 대책을 내놔야 되는 게 맞죠. 저도 지금 주위에서 벌써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제가 그 사이에 알리에서 이렇게 싼 걸 사서 주위에 선물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랬더니 농담 삼아 이제 받으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람 알리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나 암 걸리라고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게 지금 직구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씀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또 직구 전체에 대한 이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문제 인식을 한 거죠. 정부에서는. 사실은 정부는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안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첫 번째 책임 중에 하나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될 책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국민들이 유해 물질에 노출되고 있네. 네. 그러면 우리 국민을 그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책임이 있죠. 네. 그리고 그만한 권한도 실제로 주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TFT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논의를 많이 했겠죠. 여러 부처에서 논의를 하면서 이제 이 대책을 내놓은 거죠. 나온 대책이 이제 많은 분들께서 비판을 하시는 대책인 거잖아요. 네. KC 인증을 받지 않은 품목
처음에 몇 개였죠? 이번에는 80개 아닌가? 몇 가지에 대해서는 KC 인증이 없으면 직구를 할 수 없게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반발이 나온 게 이렇게 되면 직구를 살 수 있는 게 어딨냐. 직구 자체를 막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와 또 한 가지가 나왔던 게 이거는 직구만 막는 게 아니라 친구한테 선물을 받는다거나 가족이 뭐 해외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보내준다거나 이런 것도 결국 다 막히는 거다. 이제 이런 평가들을 내리면서 엄청나게 항의를 받았단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만이 있는 것 같지만 이 대책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내가 상시적으로 이제 해외 직구를 통해서 싸게 구매했던 사람들은 이거를 내 권리의 침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그냥 일방적이진 않아요. 양쪽 다 필요하고 그런데 이제 뭐 기존에 구매를 많이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하는 일은 내 책임하여 내가 하겠다는데 왜 내 자유를 침해하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반대쪽에 있는 분들은 아니 국가가 국민이 유해한 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면 그것들을 규제를 통해서 국민을 보호해줘야지 왜 안 하고 있어?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냥 팽팽한 것 같아요. 팽팽한데 그 좀 과장되게 보이는 건 왜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나의 권리를 침해하느냐에 대한 목소리가 너무 큰 것 같아서 반대쪽 목소리는 지금 좀 묻혀 있잖아요. 저는 그 반대쪽의 목소리도 상당히 의미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첫 번째는 그다음에 정부의 이 대책도 사실은 정부의 졸속 대책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졸속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이거는 나름 굉장히 고심의 흔적이 보이는 대책이다 라고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차근히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졸속 대책이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이게 막상 발표를 하고 보니까 직구 자체를 막는 거 아니냐. 그냥 대놓고 막아버린 거 아니야. 너무 편한 방법을 쓴 거 아니야. 라는 비판들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졸속 대책인 거 아닙니까? 이런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정부 내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네. 상상을 해보면 국무조정실이 주관해서 관계부처가 다 모였을 거잖아요. 네. 그럼 뭐 대표적으로는 소비자 보호원 같은데, 그죠? 그 다음에 관세청도 있을 거고, 네.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 있다 보니까 환경부, 그 다음에 건강에도 문제가 있는 거니까 보건복지부도 있을 거고, 뭐 공정위, 외교통상부, 산업부,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처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왔을 거예요. 그리고 관련되는 전문가들도 많이 참여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대책을 내다 보면 굉장히 강경파가 있을 거고 실제로 현실적인 국제 통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FTA도 걸려 있고 대중관계도 걸려 있고 뭐 여러 문제가 걸려 있죠. 그리고 소상공인 문제도 걸려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제조기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제조기업의 문제까지 걸려 있어서 이게 사실은 이해관계가 너무 굉장히 복잡한 거죠. 심지어는 부처별로도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사람이 달라요. 그러니까 건강을 문제 삼는 보건복지부 같으면 유해물질 당연히 차단해야지. 그걸 안 하는 건 우리 부처의 직무유기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 대책은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발표하기 전부터 이건 욕먹을 각오를 하고 내놓는 거죠. 네. 이걸 모를 리가 있나요? 그렇게 굉장히 우리나라의 최고 엘리트의 공무원들이 모여서 실제로는 현장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의견도 듣고 머리도 싸매고 제일 걱정하는 게 뭐겠어요? 이런 당장 비난받을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예상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책을 내놨다는 건 저는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보나마나 욕먹을 거거든요, 이건. 왜냐하면 지금 직구에 일종의 팬덤이 있는 거잖아요. 팬덤이 최소한 800만 명, 많으면 1000만 명. 이 팬덤이 있는 그 중에 몇백만 명은 정말 팬덤 중에 팬덤일 거고 진짜 팬덤일 거고 그런 사람들이 얼리 어댑터로서의 특징이 굉장히 보이스가 강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건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고 그게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거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다 한마디씩 하잖아요. 그러면 이 대책을 딱 발표하는 순간 지금처럼 완전히 욕을 바가지로 먹게 돼 있다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한 거잖아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소신을 가지고 한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물론 뭐 게시 인증이 실제로 실효성이 있냐 없냐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게 국제 관계도 있고 내부에 이거를 좀 규제를 강하게 해달라는 굉장히 많은 국민들, 그 다음에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많은 이 팬덤의 국민들이 있는데 이 양쪽 다 어느 쪽으로 하도 욕을 먹을 거라고요. KC 인증 정도로 좀 강하게 얘기 안 하면 반대쪽에서는 도대체 우리를 보호할 생각이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할 거고, 지금처럼 아주 강한 KC 인증 같은 좀 나름대로는 타이트한 규제를 가지고 가니까 이쪽에서 이제 반대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정책이란 건 이렇게 당장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몇 개월 후에 하는 거니까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사회적인 합의와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 일부의 국민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어느 것이 더 우리한테 당장 이익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국가 이익에 더 부합하느냐를 우리가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이게 시작점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뭐 거기 담당자라도 일단 이렇게 물론 그 안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강하게 하지 말자. 일단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강한 규제 방안을 대책을 내놨는데 우리가 민주국가니까 이 합의 논의하면서 좀 더 현실적인 대안들을 찾아서 그거 합의한 상태에서 이제 하면 이게 국가 전체의 이익도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국내적으로는 아주 생산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좋은 케이스가 될 수 있죠. 근데 이게 나오자마자 그냥 졸속이다라고 폄하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과한 측면이 없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졸속이라고 또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만큼 빨리 포기했기 때문도 있지 않나요? 한 2, 3일 만에 바로 이 대책을 포기한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포기했다기보다는 사실은 좀 반대하는 쪽에서 너무 강하게 얘기하고 그게 정부도 사실은 국민의 그런 건강을 첫 번째 보호해야 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좀 강한 대책을 내놓긴 했는데 이 정도로 그냥 문매를 맞으니까 사실 좀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보면 소수의 목소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가만히 있는 다수의 국민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걸 당장의 이익보다는 좀 길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게 좀 논의가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효성 면에서도 이 KC 인증을 안 받은 제품들은 구매를 금지하겠다라고 되면은 원초적으로는 알리나 테무에서 그 제품을 내려줘야 이제 사람들도 헷갈리지 않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컨트롤이 가능은 한 겁니까? 국내 플랫폼 사업자에게 강제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이게 얘들이 이제 국내 사업자가 아니다 보니까 말을 잘 안 들을 텐데 그렇죠. 말을 잘 듣게 해야죠. 왜냐하면 거꾸로 생각해봐요. 우리가 실제로는 중국 내에 사업할 때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일방적인 제재나 이런 것 때문에 아무런 잘못 없이 퇴출당하거나 사업을 중단해야 되고 수천억, 수조를 날리면서까지 나오고 심지어는 아직도 철수도 제대로 못하는 기업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불공정한 국가 간에 사실은 대등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정도로 해주면 그들도 이 정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만약에 중국 입장에서 우리 같은 상황이 됐으면 중국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만약 네이버 또는 뭐 쿠팡이 진출했다고 쳤는데 쿠팡이 중국 정부가 원하는 걸 야 이거 좀 해줘라고 했는데 안 하면 어떡할 것 같아요? 지금 뭐 게임도 그렇고 뭐 인터넷 사업자들도 거의 그냥 중지되는 경우가 많죠. 철저하게 보복하죠. 철저하게 보복하는데 실제로 과거에 그랬고 우리 정부는 그런 걸 할 힘이 없나요? 우리도 충분히 할 힘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강하게 제재하거나 할 때 우리 국민들이 먼저 나서가지고 왜 그러냐고 하는 게 좀 이상한 거죠. 당연히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아무리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라도 제재할 수 있죠. 왜냐하면 국내 소비자를 위한 거고 국내 소비자 중에 특히 안전에 대한 거면 얼마든지 사실은 제재 가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미국이나 또는 다른 선진국들이 자기 나라의 국민들이 뭔가 위해가 있거나 위험하다고 생각할 때 하는 제재의 강도에 비해서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할 수도 있다. 중국이 지금 경제 성장 못하고 그다음에 공급망에서 미국의 견제를 받으면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이 이제 불경기로 굉장히 내부적으로 힘들죠. 그래서 이들이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3가지 이 경제 정책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어쨌든 제조업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자. 신재생 에너지를
싸게 확보하자. 그리고 이커머스를 통해서 국가의 경제를 부흥하자. 이건데 이걸 그냥 시나리오를 이렇게 짜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중국이 제조업 전 세계 공장이잖아요. 지금 근데 공급망에서 이제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막 키우는데 그걸 한 방에 다 정리해서 중국이 거의 유일무이한 세계 공장으로 남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 지금 과잉 생산되고 있는 태양광 패널을 선전이나 이런 데 옆에 공장들 많은 데다가 무지막지하게 깐 다음에 거의 전기를 공짜에 가깝게 공급하고 그렇게 생산된 엄청난 물량의 제품들을 테무나 알리 그다음에 뭐 다른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이미 많이 있잖아요. 그걸로 전 세계를 깡그리 점령을 하자. 그래서 현재 각 국가별로 있는 심지어는 아마존도 위협을 느낄 정도의 플랫폼이니까 유통을 장악하자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유통을 장악하면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통이 장악당하면 사실 제조업도 굉장히 위험한데 중국이 전 세계를 그렇게 지금 미국과 경쟁하는 데에서 대안으로 삼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은 사실은 미국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게요. 우리는 소비재 제조업이 여전히 많아요. 최근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제조업에 일하는 분이 대략 330만 명쯤 되더라고요. 네. 유통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 370만 가까이 돼요. 그럼 다 합하면 한 700만 명 정도가 돼요. 700만 명.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처럼 와 우리가 그냥 싸고 좋으니까 그다음에 뭐 위한 것도 다 싸면 돼라는 논리로 그냥 마구 열어주다가 국내 유통을 완전히 장악당했을 때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일지 그냥 단순히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만 생각하고 만약에 나머지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소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생산도 있고 유통도 있고 근로자들이 700만 명이나 있는데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이 대책을 내놓을 때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아까 이제 굉장히 많은 부처들이 있을 때 중기부 같은 데는 아까 말씀드린 소상공인 360만, 370만 그리고 중소제조업에 있는 330만, 700만 명의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중국의 플랫폼에 들어와서 장악한 다음에 당장 첫 번째는 대략 100만 명에서 한 150만 명에 달하는 이런 셀러 및 셀러 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상당 부분 줄어들 거라고요. 네. 국내 제조업이 많이 위축되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 아이디어와 좋은 품질을 가지고 나는 양심껏 만들고 물론 중국처럼 10만 개, 100만 개는 못 만들지만 몇천 개라도 이렇게 만들고 또는 좋은 제품을 기획해서 중국의 OEM으로 생산해서 내 기획 아이디어가 들어간 제품이 수입해서 통관 절차 다 거치고 그 다음에 인증도 다 받고 해서 안전하게 유통하는 이 제품이 있는데 그런 중소 제조업이나 중소 상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장기적으로 피해를 입을까 생각하면 사실은 이게 훨씬 더 끔찍한 거죠. 최소한 700만 명 중에 10%만 해도 70만 명이잖아요. 70만 명이면 주변에 다 우리 친구이자 또는 뭐 우리 삼촌이나 우리 동생이거나 우리 아들일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직장을 잃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이걸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완전히 종속되면 그 피해에 대해서는 이게 당장의 1, 2년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을 보면 이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 우리 경제 시스템 전체에. 그렇다고 해서 뭐 이 무역 관계를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리가 대신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는 시간은 좀 벌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충분히 가능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합법적이고 그다음에 통상 문제를 안 일으키면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지금 대책이 나온 건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강경하지 않은 정도의 물론 뭐 현실 상황에서는 이 정도 욕먹을 만큼 아주 강한 조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한테 줄 피해를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세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전 들어요. 이렇게 강경하게 사람들이 반대를 하니까 정부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쪽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유해물질
있을 만한 것들을 빨리 선별을 해서 이런 것들을 골라서 수입을 하지 못하게끔 하겠다. 좀 되게 엄청나게 유연하게 바꾼 거잖아요. 지금 유하게 낮춰버렸는데 통관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깐깐하게 봐야 된다고 하면은 통관하는 인력들을 확 늘리고 우리 세금을 써가면서 이제 그것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유해물질 검사를 늘리는 것, 그 다음에 통관에서 인력을 늘리는 것,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비용을 써서 해외 직구를 도와주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쪽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게 장기적인 국익에 손해나는 일이죠. 왜냐하면 그 사업자가 더 원활하게 우리 시장을 장악하게끔 도와주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좀 그 측면도 있는데 당장은 어쨌든 더 많이 검사해야 우리나라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니까 또 이 측면에서는 또 더 자원을 투입해서라도 더 많이 검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비용을 줄이고 국내 플랫폼과의 역차별을 아닌 형태로 하면 국내 플랫폼한테 요구하는 정도로 그냥 요구하면 될 거예요. 사업자가 이제 여기서 제대로 하려면 너네들도 거기에 리스팅되어 있는 판매되는 제품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전 대책을 내놔라. 아니면 강한 조치를 취할 거야. 국내 사업자는 그걸 요구하잖아요, 우리가. 피해가 발생하거나 하면 보험으로 하든지 아니면 소송을 당하든지 할 텐데 외국 사업자라고 해서 그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한다는 건 국내 사업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내국인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거니까 사업자한테 요구할 수 있죠. 이걸 이제 국민적인 지지가 있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 정부도 자신감 있게 요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부에서도 욕먹는데 그럼 외국 정부가 요구하면 이게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쟤들은 내부에 지지받지 못해. 그러면 우리가 더 강하게 요구하면 얘들이 물러나겠네? 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알리나 테무도 우리 정부가 개선안을 내놔봐. 왜 우리가 다 답을 내야 되나요? 걔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너네 플랫폼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많이 사는데 안전한 제품만 네가 유통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봐. 아니면 우리가 게시 인정이다 이런 걸 더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 소비자들도 불편하고 너네도 매출 냈는데 불편하니까 대안을 가져와봐 라고 하면 걔들이 방법이 없겠어요? 현재는 의지가 없는 거지. 그죠? 그렇게 더 하는 순간 비용도 더 들고 시간도 그쪽에서 더 걸리겠죠. 우리나라 일자리가 없어지고 많은 실업으로 인해서 엄청난 재정 부담이 되고 또 많은 국민들이 그런 유해 물질에 노출돼서 실제로 의료비가 훨씬 더 증가할 거고 장기적으로 그걸 누가 다 감당해야 되나. 오히려 지금이라도 이렇게 대책을 내놓는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협상도 하고. 거기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생각도 드는 게 너무 많은 분들이 직구의 맛을 보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런 대책을 발표를 하려고 했으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여기까지 못 느낄 때 빨리 나섰어야 되는데 지금은 요새 이제 물가도 비싸졌고 우리 더 이상 싸게 살 곳도 없는데 이제 싼 곳을 이제 찾았다. 이제 좀 여기에서 사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확 막아버린다고 하니까 허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너무 많지 않나. 타이밍은 언제 해도 욕먹게 됐어요.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있다가 할 수도 있고 조금 빨리 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 좀 너무 초기에 하면 훨씬 더 욕을 먹겠죠. 왜 뭐 크게 영향도 없는데 왜 그러냐. 지금은 이제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유의하고 뭐 사실은 정부는 그걸 노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저같이 이제 좀 자유로운 사람은 장기적으로 우리 산업이나 또는 우리의 실업률이나 우리 일자리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정부도 사실은 그걸 계속 생각하고 있었겠죠. 이게 어느 정도 피해일까? 크게 영향이 없을 정도로 현재는 뭐 크진 않은데 뭐 이 정도면 우리나라의 그 경쟁사들이 잘 막아내겠지라는 생각도 했을 텐데 지금 추세로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명시적으로는 유해한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는 충분히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이 명분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일단 타이밍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해요. 언제 해도 늦다고 얘기할 거고 언제 해도 빠르다고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좀 미묘한 문제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거는 확실히 있어요. 좀 세련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요새 제 주위에서 찡따오 마시는 사람 못 봤거든요.
이 하나의 사진, 하나의 영상이 싹 다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아, 이 여론전을 이제 좀 세련되게 갖고 가려나 보다. 직구 제품 위험해요. 뭐 이 계속적으로 객관적인 지표로 보여주면은 많은 분들께서 아 그렇구나 직구 제품은 사지 말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급하게 뭔가 이게 지금 나와서 역풍이 불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도 해보기는 하고요. 그거는 이제 제 생각이고요. 한번 네. 김영덕 대표님께 그러면 지금 아무튼 정책을 일단 발표를 했고 여기에 있어서 큰 역풍을 맞았기 때문에 조금은 뒤로 물러선 형국인데 앞으로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어떤 방법을 밟아 나가야 우리가 좀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적 지지가 좀 필요해요. 근데 큰 원칙 하나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으면 좋겠다는 건데 첫 번째 우리 국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우리 산업이 사실은 중국 유통업체에 장악되는 건 사실 정말 위험하다. 이건 경제적으로 정말 지금 핵폭탄급의 충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건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데 이건 사실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우리가 소비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700만 명이 걸려 있으면 사실 우리나라 국민이 다 이해관계가 이렇게 했어요. 이게 소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자리가 걸려 있고 우리의 경제 안보에 관련된 걸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여파가 계속 커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통을 장악당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다들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대책을 내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소비 주체들이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소비도 사실은 뭐 가치 소비 이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애국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첫 번째 원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 최우선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그게 좀 더 싸게 물건을 구매하는 것보다는 우선해야 된다는 거에 좀 동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도 부정한다라고 하면 상관없어. 우리는 싸게 사는 게 더 중요해. 내 경제적 이익이 훨씬 더 중요해라고 하면 그건 사실은 좀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하여튼 장기적인 사회의 경제에 대해서도 소비 주체이면서도 이해 당사자로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좀 더 지혜로운 소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원칙을 가지고 정부는 사실은 통상 마찰이나 이런 게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런 걸 좀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해야 되겠지만 해당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도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다음에 요구해야 되고 왜 우리가 너의 플랫폼을 쓰는데 내가 그냥 나의 오로지 지적 능력과 그다음에 역량으로 실제로 유효할지 않을지를 내가 판단해서 나의 지혜로만 해서 해야 되냐. 네가 사업자로서 돈 벌어내면 그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소비 주체로서 요구할 수도 있어야죠.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 국내 플랫폼에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외국 업체에도 하라는 건데 외국 업체는 원래 요구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자국민이 내가 소비 주체로서 돈을 지불하는 사람인데 내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돼요? 저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가는 그걸 대신해서 해줘야 되는 책무가 있는 거고 그걸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게 저는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저 같은 생각이 하는 사람도 있고 저와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런 걸 사회적으로 한번 논의하고 합의하면 되죠. 충분히 합의 가능하다.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너의 생각은 무조건 틀렸고 내가 무조건 옳아. 이런 건 사실은 성숙한 사회라고 할 수 없죠. 예전에는 무조건 3차 산업, 4차 산업이 더 세련되고 클린 에너지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조업들 계속 밀어내고 뭐 1, 2차 산업은 이렇게 조금씩 비중을 줄이는 게 맞다고들
어렸을 땐 배웠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막상 보니까 제조업이 없으니까 어느 순간 이게 나라가 휘청휘청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다들 제조업을 다시 자기 국가로 갖고 오는 지금 분위기로 많이 가잖아요. 제조업 분야에 생명이 걸려 있는 요 지금 직구 사태가 그냥 우리가 돈을 그냥 좀 싸게 뭔가를 살 수 있냐 마냐의 여부로 끝나지는 않는 문제다. 예, 라는 거를 지금 확실히 조금 많이들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저도 똑같이 들고요. 먹거리 수준 이상의 또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유해 제품들 중에는 영유아 제품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영유아 제품은 당대 그 어린애가 평생을 한 100년 사는 동안에 어릴 때 굉장히 유해 물질에 노출되면 굉장히 치명적인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심지어 후대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는데 그거를 양보할 수는 없죠. 그거를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보호해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는 그 요구가 반영이 돼서 그나마 그 얘기가 나온 건데 그게 문제다라고 얘기하면 뭐 진짜 할 말이 진짜 좀 저는 좀 솔직히 어이가 없어요. 그건. 거기에 더해서 정부에서도 좀 더 이렇게 열어놓고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좀 장을 마련하고 조금 더 이야기들을 모았으면 좋겠다. 그럼 좀 아쉬움은 있다라는 거는 조금 저는 좀 덧붙이고 싶기는 하고요. 뭐 개시 인정부터 시작해서 뭐 국가가 인정하는 그게 뭐 실제로는 뭐 실효성이 있어 그런다고 뭐 다 막아내? 100%는 못 막아내죠. 근데 그 취지 자체는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규제인데 그거는 좋은 규제예요. 그걸 마치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처럼 폄하하진 맙시다. 우리가 최소한. 그 취지 자체에는 아무튼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갖춰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항상 하는 얘기는 그렇다고 직구 자체가 막히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안전한 직구가 되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직구가 되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저는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표출되는 우리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논의해보고 그다음에 우리 정부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주고 그다음에 어쨌든 우리를 보호하게 하는 그 동기에 대해서도 인정해주고 그래서 나름 응원해주면 훨씬 더 좋은 대안이 나오고 결국은 우리 전체가 더 나은 혜택을 누리게 될 거다라고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